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핵심만 찔러 함께하는 컴퓨터 능력의 황선호 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내용은 함수 사용 세 번째 시간으로서 찾기와 참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찾기 참조 함수에서 인덱스 함수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인덱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색인이라는 뜻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를 보다 보면 교재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목차 부분 있죠. 그 목차 부분이 인덱스, 즉 색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해당하는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셀 주소라고 의미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셀 주소부터 몇 행, 몇 열에 있는 것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인덱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은 범위에서 몇 행 번호, 몇 열 번호의 값을 뭐한 거다? 인덱스하는 거, 찾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자, 인덱스 자,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뭐 B의 3부터 뭐 F의 5, 2, 3 무슨 뜻일까요? B의 3부터 F의 5 해당하는 셀이 있겠죠. 요만큼 중에서 2, 행, 3, 열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이냐? 그 값을 찾아주는 게 인덱스 함수예요. 이해가시겠죠? 실습 꼭 해보세요. 실습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원본 데이터가 쭉 있고 그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 몇 행 몇 열을 써보세요. 그럼 그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choose 함수라는 것은 초이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 choose라는 것은 역시 찾아주는 함수인데 어떤 걸 찾아주냐? 해당하는 값을 찾아줍니다. 이 값이라는 것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3이다 그러면 번호 1, 번호 2, 번호 3, 번호 4, 번호 4, 번호 5, 번호 6 쭉 나갑니다. 1, 2, 3, 4, 5, 6 쭉 값들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값을 골라라라는 이런 소리예요. 예를 한번 들어서 역시 말씀드리겠는데 자, choose 가로 열고 자, 축구, 농구, 야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답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농구가 나오겠죠. 왜 농구가 나오겠습니까? 2라는 게 번째죠. 값. 두 번째 걸 찾아라. 첫 번째 거 뭐니까요? 축구, 두 번째 농구, 세 번째 야구 중에 두 번째 거인 거니까 농구를 찾아라라는 게 choose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룩업 함수 중에 vlookup과 hlookup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vlookup과 hlookup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vlookup은 첫 번째 열 위에서 열이라는 걸 포인트 주세요. 자, 해당하는 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세로 간격. 그래서 vlookup은 찾으려고 하는 범위가 여기 있는 범위 있죠. 찾으려고 하는 범위의 값이 세로로 돼 있을 때 써놓으세요. 세로로 돼 있을 때 vlookup 이해가시죠? 그러면 hlookup 언제 이 범위가 언제? 가로로 돼 있을 때 hlookup은 가로로 돼 있을 때 그때 찾아주는 게 바로 hlookup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lookup은 찾을 값, 범위, 열번호,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은 기본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는데 0을 쓸 때는 이제 정확한 값만을 쓸 때 0을 쓰는데 이거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이 vlookup 시험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먼저 읽어보면요. 범위의 첫 번째 열의 위치에 아래 방향이란 말은 무슨 방향이에요? 세로 방향이죠. 세로 방향으로 찾은 후에 찾은 열에서 지정한 열만큼 번호만큼 이동해서 찾는 거, 뭘 찾는 거? 값을 찾는 거. 이게 바로 뭐다? vlookup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hlookup이라는 건 역시 vlookup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가로일 때만. 어느 것 차이냐면 자, 범위의 첫 번째 똑같죠. 근데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행에서 좌에서 우측으로 무슨 방향이요? 가로 방향이죠.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찾는 행에서 지정한 행만큼 번호를 이동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다. 그래서 요 vlookup과 hlookup은 잠시 후에 이렇게 예제를 들어드리기 너무 길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제가 엑셀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럼이라는 게 컬럼스가 있죠. 컬럼이라는 것은 단수고 컬럼스는 복수죠. 그거와 차이 없습니다. 컬럼이라는 것은 셀의 열 번호를 구한다. 해당하는 열 번호 구하는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위치한 이 셀에 위치한 해당하는 열이 어떤 열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잡는데 컬럼스 S를 붙였기 때문에 얘는 범위를 잡는데 셀 범위의 열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 열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하는 열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우 셀이면 이 셀이 몇 번째 셀에 있는지 해당하는 행을 구하는 거고 로우즈라는 것은 S를 붙였기 때문에 해당하는 행의 범위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범위의 행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이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인덱스 함수, choose 함수, vlookup 함수 정도는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인덱스하고 choose 함수 이해됐으면 vlookup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매치 함수라는 것은 검색값,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값을 이 범위에서 찾고요. 그 찾는 값의 검색 방법을 일반적으로 입력하는데 검색 방법을 일반적으로 0을만 입력합니다. 자, 0을 검색 방법에 입력하는 이유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0을 씁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옵션에 0 쓴다고 했죠. 옵션에 0을 쓸 때도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옵션에 0을 써요. 아시겠죠? 그거 외우세요. 여기 옵션에도 0을 쓰는 경우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략하는 경우라면 나보다 크거나 같은 유사한 값을 찾는데 생략을 하고요. 옵션에 0을 쓰게 되면 어떤가? 정확한 값.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을 쓰면 정확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참조 범위에서 검색값의 위치를 찾아 그 번호를 반환한다. 보세요. 검색값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숫자 5다. 예를 들어 숫자 5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A의 1부터 A의 10이다. 그러면 A의 1부터 A의 10에 5라는 값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의 5셀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A의 5셀에 해당하는 무슨 값? 값을, 5라는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라는 값을 반환하는. 그게 바로 뭐다? 위치를 반환하는 매치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검색 방법에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로 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옵셋 함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옵셋 함수 상당히 중요한데 요 내용도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과값을 구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옵셋 셀 참조 범위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요. 몇 행, 몇 열을 지정을 해서 몇 높이, 몇 너비를 이동을 하는 값을 구할 건데 얘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높이하고 너비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조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 참조 범위가 뭐 A의 5다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정한 몇 열의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특정 높이와 너비의 참조 영역을 반환한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몇 열 떨어져 있는 높이와 너비를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높이가 5고 너비가 3이다. 그 값을 반환해 주는 게 옵셋 함수예요. 이해가시죠?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죠? 실습을 통해서 잠시 후부터 알아볼 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룩업 함수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H록과 V록보다 좀 더 쉬운 함수입니다. 기준값, 범위. 간단하죠? 이 기준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의 첫 번째 행 또는 열에서 지정한 값을 찾아 범위의 마지막 행이나 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값을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모두 다 룩업 함수인데 아래에 있는 것은 검색 결과를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검색 결과는 검색 범위에서 기준값을 찾아 똑같아요. 근데 같은 위치에 있는 결과값의 범위를 반환하는 거다. 결과값의 범위를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시험 문제에 이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룩업 함수는 안 나올 겁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매치 함수 하면 옵셋 함수 정도가 나올 거니까 우리 지금부터 찾기 참조에 대해서 제가 엑셀 실습 예제를 갖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엑셀 실습 예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계세요. 화면에 보면 엑셀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 요금 조회라는 항공사 코드가 쭉 있습니다. 이 항공사 코드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값을 여기에 있는 찾기 참조, 요 찾기 함수 참조 함수하고 요 두 번째 있는 요 함수들을 갖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값을 구하기 이전에 뭘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실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항공사 있죠. 항공사 이름. 이 항공사 이름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는 한쪽에 좀 적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쪽에다 문제를 적고 제가 메모장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적어 드릴게요. 자, 항공사 이름. 노란색으로 된 항공사 이름입니다. 항공사 이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항공사 이름은 항공사 코드의 첫 글자가 항공사 코드의 첫 글자 있죠. 첫 글자가 1이면 제주항공. 자, 다시요. 1이면 제주항공. 2이면 대한항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이면 아시아나를 찍어보는 그러한 항공사 이름을 같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문제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 항공사 이름. 여기는 항공사 이름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항공사 코드에, 여기는 항공사 코드 있죠. 잘 이해하셔야 돼. 보세요. 항공사 코드의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이 값이 1, 2, 3 이쪽이죠. 이 값이 1이면은 제주항공을 여기 찍으라는 거예요. 2이면은 여기 대한항공, 3이면은 여기 아시아나 찍으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에 한번 요 값을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찍을 수 있냐면, 자, 이거 문제 이해갔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정답은 어느 게 정답이냐면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는 CHOSE 검색을 하는 거죠. 찾아준 함수입니다. CHOSE 가로 열고. 자, 어떠한 값을 찾냐? 항공사 코드의 왼쪽으로부터의 첫 번째 있는 값을 찾아주는 거죠. 자, 왼쪽으로부터의 첫 번째니까 LEFT 레프트 가로 열고 B의 사이에 있는 값의 첫 번째 있는 값이 맞나요? 맞죠. 해당하는 B의 사 여기죠. B의 사이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요 값이 1이면은 뭐래요? 제주항공이라고 했죠. 자, 추주에 해당하는 값, 1, 2, 3, 4쭉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값이 1이냐, 2냐, 3이냐 알아서 나올 거예요. 그 값이 1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요? 제주항공이라고 했죠. 그럼 제주항공을 여기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요 값에서 요 값이 1이면 제주항공. 맞죠? 이 결과값 왜 1이 나오는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B의 사셀 있죠. 이 B의 사셀에 왼쪽으로부터의 첫 번째 있는 값이 제주항공이면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1이 아니면 뭐 있어요? 2 있죠. 2이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대한항공이라 했죠. 대한항공. 2이면은 대한항공. 그 다음 줄에 쓰겠습니다. 항공. 3이면은 아시아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요 값, 밑줄 긋고 뭐라고 쓰면 값이라고 쓰세요. 모르시는 분은. 자, 이 값이 1이면은 제주항공이죠. 이 값이 2이면은 대한항공이죠. 이 값이 3이면 아시아나를 찍겠죠. 이게 바로 추저함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저함수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제주항공 나오죠? 아래로 끌게 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나옵니다. 자, 왜 대한항공 나오겠어요? 여기가 2니까. 왜 아시아나 나오겠어요? 3이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좌석 있죠? 좌석을 구하는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석은 어떻게 구하냐? 좌석 문제 적어드릴게요. 좌석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좌석은 네 번째 자릿수 있죠? 여기 네 번째. 항공사 코드에 1, 2, 3, 4,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네 번째가 1이면 퍼스트 클래스, 1이면 퍼스트, 2이면 비즈니스, 3이면 이코노미를 찍어볼 거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자, 항공사 코드가 네 번째 있는 게 좌석 번호이기 때문에 1이면 퍼스트, 2이면 비즈니스, 3이면 이코노미를 찍어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충분히 이해 갔죠?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갔죠? 왜 이해 갔어요? 여기 있는 항공사 이름하고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쵸?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는 추즈. 가로 열고. 자, 보세요. 중간에 있는 값을 고를 때 무슨 함수 나오겠어요? 중간에 있는 값. 중간에 있는 거는 레프트가 아니라 뭐다? 미드 함수 나오겠죠? 미드. 그래서 MID 가로 열고, 미드 가로 열고, 해당하는 값인 B의 4가 콤마 네 번째부터 첫 번째 있는 값이 이해되시겠습니까? B의 4에서 여기는 B의 4에서 네 번째부터 첫 번째 있는 값 1, 2, 3, 4 네 번째죠. 네 번째부터 첫 번째 있는 값이 어느 거이면은요? 1이면은 자 1이면은 뭐라 했어요? 폴스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퍼스트 됐죠? 퍼스트 대소문자 받겠네요. 퍼스트 2이면은 뭐라 했어요? 비즈니스 3이면은 뭐라 했습니까? 3이면 이코노미 이게 정답이네요. 이해 가시겠죠? 자, B의 4, 4,1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B의 4에서 요 항공사 코드의 B의 4의 네 번째니까 요 자릿수죠. 요 값이 첫 번째 하나의 값이 1이면 이 결과값이 1이면 퍼스트, 2이면 비즈니스, 3이면 이코노미를 찍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석을 구해보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요금을 한번 구해볼까요? 기본 요금. 여기 있는 기본 요금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제주항공이면 기본 요금이 얼마냐면 25,000원. 대한항공이면 기본 요가 11만원. 아시아나이면 기본 요가 13만원이라는 요 기본 요표를 가지고 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브이룩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브이룩업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말씀드렸었지, 이론에서. 브이룩업 상당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럼 브이룩업을 써야 되느냐? 여기에 제주항공을 찾을 거죠. 제주항공이라는 값을 여기서 찾아서 이 결과값 25,000원을 여기다 쓸 거죠. 그러면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아래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아래로 돼 있죠.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함수? 그렇죠. 그래서 브이룩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써보는데 정답을 말씀드리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자, 제일 첫 번째 뭐가 와야 됩니까? 브이룩업 모르시면 쓰세요. 연필로 거기 교재에다 써놓으세요. 브이룩업의 제일 첫 번째 와야 될 건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기준값이 와야 돼. 즉 찾을 값이 와야 된다는 거죠. 찾을 값이 뭘 찾을 거? 여기 있는 기본 요금은 제주항공에 대한 기본 요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 요금은 뭐를 찾을 거다? 제주항공을 찾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에 해당하는 찾을 값 어디예요? C의 4. C의 4를 찾을 거죠. 그래서 C의 4, 콤마. 이해 가시겠습니까? C의 4, 콤마. 자, 어디서부터 어디에 있는 값에서 찾을 거예요? 당연히 달러 B의 달러 9. 됐죠? 여기서부터 달러 C에 달러 11. 여기 있는 값. 콤마. 자, 이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찾을 범위 어디예요? 요 부분이죠. 이해 가시겠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찾을 범위.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서 찾을 거다. 찾았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을 값이 1열, 2열인데 여기 기본값이 몇 열 찍어야 돼요? 2열 찍어야 돼요. 맞죠? 1열, 2열인데 2열 찍어야 되죠? 그래서 숫자 얼마? 2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을 찾을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브이룩업의 뒤에 옵션은 뭐가 온다? 0이 온다. 그래서 숫자 0 써요. 꼭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구할 줄 아시겠습니까? 뒤에 0 왜 쓴다고요? 정확한 값을 찾을 때,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뭘 쓴다? 뒤에 0을 쓴다라고 꼭 이해하세요. 얘가 정답이에요. 기본값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했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할인 요금 적용표 요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할인 금액입니다. 할인 금액. 문제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기본 요가 25,000원인데요. 포스트는 0.1%를 할인해주래요. 0.01%를 포스트는. 비즈니스는 0.05%를 할인해주래요. 이코노미는 0.1%를 할인해주래요. 어디에서요? 기본요금표에서.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기본요금이 25,000원에다가 곱하기 0.01을 하면 할인 금액이 나오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할인 금액 어떻게 구해요? 뭘 갖고 구해요? 포스트, 여기서 포스트 찾죠? 비즈니스, 비스 찾죠? 이코노미 찾죠? 이 값이 어디로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어요. 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할인 금액은 뭘 써라? H룩업을 써라. 이해가시겠죠? 왜 할인 금액은 H룩업을 써야 되느냐? 찾으려고 하는 값이 오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H룩업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이 H룩업이 있으니까 늘 H룩업 써보겠습니다. H룩업. 됐죠? 자, 어떠한 값을 찾을 거예요? 지금 좌석에 대해서 포스트 찾을 거죠? 포스트. D의 4 있죠? D의 4. 콤마. 자, 뒤에 사이에 있는 요 값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요 값에서 찾을 거죠? 할인요금 적용표에서. 할인요금 적용표를 찾아보니까 달러 2에 달러 9부터 달러 G에 달러 10. 맞죠? 여기입니다. 이 값을 여기에서 찾을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여기에서 찾아라. 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요. 포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찾아요. 찾았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할인 금액을 구할 때는 요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적용률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적용률을 갖고. 그럼 실제 내가 찍을 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콤마 얼마? 2를 찍어라 라는 거예요. 또한 정확한 값을 찍을 거니까 숫자 얼마? 0 써줘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값이 뭘 구했어요? 지금요. 할인율 구했죠? 0.01, 0.0.1 구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기본 요금을 곱해야지만 할인 금액이 나오죠? 이해가시겠죠? 왜? 25,000원에다가 0.01%를 적용을 하는 거니까 25,000원 곱하기 0.0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기본 요금을 해야 된다. 기본 요금이 어디 있습니까? 2의 4에 있네요. 그래서 2의 4를 곱해야 됩니다. 얘를 왜 곱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5,000원에 대해서 할인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그쵸? 25,000원에 대해서 할인 금액이니까 25,000원을 반드시 써줘야지만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포스트의 할인율은 250원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는 5,500원, 이코노미는 1,300원이, 1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요금은 어떻게 구할까요? 요금 어떻게 구해요? 기본 요금에서 할인 요금을 빼면 요금 나오겠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제가 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얘는, 제주항공의 포스트 클래스는 25,000원의 기본 요금인데 할인이 250원 받아서 24,750원에 제주항공 포스트 클래스 좌석을 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왜 24,750원이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요금인데 문제가 좀 잘못 나왔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묻는 문제는 요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그 인덱스 함수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덱스 함수. 그래서 인덱스 함수 요거는 제가 밑에다 정답을 써드릴 테니까 이 값의 결과가 무엇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3부터 예를 들어서 G의 6. 여기 중에서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4,6이라고 했어요. 자, 정답 뭐 나올까요? 이 정답을, 이 결과의 함수를 여기다 썼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요. 그러면 결과 여기 뭐가 나올까요? 얼마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측해봐야죠. 얼마요? 117,000원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B의 3부터 G의 6.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이 값 중에서 4행 6열 값을 구해라 이거예요. 1, 2, 3, 4 맞죠? 여기 맞죠?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여기 값을 구하는 거예요. 구한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17,000원의 값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요 문제 요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에 이어서 슬라이드 쇼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기 참조 함수까지 아까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죠? 지금 이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갈 내용은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계속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것은 즉 DB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DDDD가 모두 붙었죠. 이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D가 붙었어요. 여기죠. 앞에 D가 붙은 함수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D가 붙은 거 하고 요 함수 명은 틀리지만 뒤에 있는 거 보세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어때요? 형식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하나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 전체 범위를 다 잡습니다.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잡고요. 그 값 중에서 해당하는 열번호를 구해요. 몇 번째 열번호를 여러분들이 구할 건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찍어요? 조건 범위를 찍습니다. 조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열번호를 구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dsum을 썼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서 sum이니까 뭐예요? 합계를 구해요. average는 뭘 구해요? 평균을. count는 개수를. count는 숫자와 문자의 개수를. max는 최대값을. min은 최소값을.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형식은 어때요? 뒤에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한 이 형식은 어때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여러분들 아실 거는 dsum은 합계, daverage는 평균, dcount는 개수, dcount는 숫자, 문자의 개수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 명들 외우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형식을 꼭 좀 알아두세요. 보겠습니다. 전체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열, 이 조건을 줘서 이 조건과 일치하는 열번호를 구해라. 열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um은 합계, daverage는 평균이죠. 얘는 합계죠. 그리고 셀의 개수, 그리고 카운터는 셀의 개수이긴 한데 뭐의 셀의 개수예요? 실제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의 개수,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다음에 또 있는데요. 디바, 뭐, 어떤 여자 연예인 가수 그룹 이름이랑 똑같은데, 어쨌든 뭐, 디바라는 것도 분산 구하는 거예요. VAR, 과함수 기억나시죠? 분산 구하는 거. 그쵸? 그래서, 과함수 뭐 하는 거다? 분산 구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STDB 함수도 마찬가지의 표준 편차 우리 배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결과값을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디겟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단일값을 구하는 거. 디프로덕트 곱하는 거. 뒤에 형식이 다 어때요? 똑같죠? 이해가시죠? 뒤에 있는 형식은 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엑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엑셀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 한번 잠깐 넘어가서 자, 컴퓨터 개론 성적 결과입니다. 이 결과값에 제가 일부러 요거 다 구해놨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 다 알겠죠? 조건은 여기 써놨습니다. 조건 써놨어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별이 뭐예요? 남이죠. 맞습니까?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여기는 성별과 어떻게 돼요? 필드명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성별과 여기는 성별이 일치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성별의 가운데 항상 공백이 있고 여기 공백이 없으면 조건을 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자인 레코드에 대한 문제가 이거예요. 성별이 여자는 빼고 성별이 남자인 레코드에 대한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중간고사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 소리예요. 평균 구해라? 에버러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에버러지만 써서는 안 돼요. 뭘 써야 되니까? 남자인 것만 골라야 되는 조건이 들어가니까 D-에버러지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와야 될 게 바로 뭘 써야 된다고요? D-에버러지를 써서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메모장에다 구해드릴게요. D-A-V-E-R-A-G-E 가로 열고 자, 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제일 첫 번째 형식 뭐였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범위 콤마 열번호 콤마 조건입니다. 자,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 다 잡아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라? B의 3부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B의 3부터 어디까지예요? G의 8까지. 맞죠? B의 3부터 G의 8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찍을 것은 중간고사의 평균이죠. 첫 번째 명이 학생명 1번, 성별이 2번, 중간고사 3번. 3번 중간고사 볼 거예요. 숫자 얼마? 3. 어렵지 않죠? 왜 3을 찍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열 번호가 얼마니까? 3이니까. 됐죠? 3. 그리고 오른쪽에 와야 될 게 뭐다? 조건범위라고 했어요. 아까 그죠? 조건범위가 어디로 지정됐어요? 성별이 남자이다. 이거 아니에요. 조건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의 11부터 F의 몇? 12. F의 12. 이해되시죠?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는 D-에버러지 B의 3부터 B의 8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세 번째 거 골라라. 1, 2, 3 중간고사 골라라. 이거죠. 중간고사의 평균이니까 에버러지 쓰고 중간고사니까 3을 쓴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남자다. 이게 F부터 F12가 조건이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자면 어떻게 합니까? 조건이 여자일 때 얘를 여로 바꾸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여로 바꾸면 돼요. 우선 요 값을 구해볼게요, 제가요. 정답이 86.66667인데 이걸 여로 바꿔볼게요. 이거를 제가 엔터 쳐보겠습니다. 여로 바꿔 엔터 쳐볼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여로 바꾸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얘가? 92.5로 바뀌었죠. 왜? 성별이 여인이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다시 남자로 고쳐놓고요. 다시 바뀌죠?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별이 여다라는 것은 성별이 여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여기를 잡지 않고 여일 때는 여기를 그냥 잡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필드명이 바로 밑에 조건에 오는 걸로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범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수 볼게요. 인원수. 인원수는 뭘 구하는 함수예요? 카운트 구해야 되죠. 카운트. 그래서 는 COUNT D-COUNTA, 디카운터. 는자 빼먹었네, 앞에. 는 디카운터. 가로 열고. 자, 인원수 구하래요. 무슨 인원수 구하래요? 문제가. 성별이 남자인 레코드에 대해서 인원수 구하래야 돼서 똑같아요. 전체 범위. B의 3부터 G의 8 범위 중에서 똑같아요. 요 범위 중에서 학생명을 가지고 인원수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에 실제 구할 열번호가 1, 조건 범위 얼마? 성별이 남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의 11부터 F의 12. 어때요?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얘가 바로 뭐다? 얘예요. 선생님, 근데 왜 카운트를 안 쓰고 카운트 A를 씁니까? 1을 쓴 게 문자잖아요. 아시겠습니까? 1을 써서 문자잖아요, 지금요. 문자니까 여러분들이 A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번이다. 학번을 갖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인원수 구할 수 있죠. 중복 안 되고 학번 갖고 인원수 구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A 빼도 돼요. 학번이 숫자니까.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얼마가 된다? 그렇죠, 3. 남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다 라는 소리예요. 3명. 평균 최대값, 평균 최소값이죠. 평균이라고 해서 에버러지 쓰는 게 아니고 여기는 평균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필드명의 의미예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최대값이니까 맥스를 써야 돼요. 는 맥스. 근데 그냥 맥스가 아니라 무슨 맥스를 써야 돼요? 그렇죠. D맥스를 써야 됩니다. D맥스. 자, 전체 범위가 똑같이 와야 되겠죠. B의 3부터 B의 8. 됐죠? B의 3부터 B의 8 중에서 이 중에서 자, 뭐를 고를 겁니까? 자, 여기 있는 뭘 고를 거예요? 평균. 그쵸? 평균에 대해서 최대값 골라야 있으니까 평균이 몇 번째 있어요? 1, 2, 3, 4, 5, 6번째 있네요. 숫자 얼마? 6.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별이 남. 그러니까 성별이 남. 그러니까 F11부터 F의 12. 이게 정답이죠. F의 11부터 F의 12 값이라는 거죠. 이 값을 여기다 찍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만 찍으면 돼요? 민만 찍으면 돼요, 민. 얘는 맥스였다면 얘는 민만 찍으면 돼요. 똑같아요. 위아래 똑같죠? 요 두 개 값 똑같은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맥스만 쓰면 되고 여기는 그거를 똑같이 민만 쓰면 돼요. 왜?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찾기와 참조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꼭 알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실습을 해야지만 이해가 갑니다. 보고 이해하는 거랑 실제 내가 해서 이해하는 거랑 틀립니다. 꼭 좀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함수에 대해서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2급이나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가 2급과 3급의 시험범위고요. 이 다음 시간에 나오는 함수는 혹시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강의를 들으시고요. 2급이나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함수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함수하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역시 이어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